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작사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보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재즈 화성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작곡가, 작사가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곡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곡을 썼으면 뭐하러 그쵸?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강의 내용 중에 질문 혹은 뭐 저한테 이제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그늘진 낙원이라고 하고 주소는 보닉.me입니다. 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되게 심심하고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일단 제 소개랑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재즈 화성학 강의고요. 전통 화성학이 아닙니다. 재즈 화성학 강의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동영상 강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올린 강의를 한번 쭉 봤는데 대부분 잘생기거나 이제 이쁘신 분들이 나와서 칠판에다가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별로 잘난 얼굴이 아니라 얼굴은 비공개로 하고 어 그리고 강의는 이제 요즘 또 대세가 DAW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큐베이스 화면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화성학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고 뭐 자랑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제가 음악의 이 분야에서는 이제 가방끈이 좀 짧아요. 제가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뭐 안 계신 건 아닌데 뭐 개인 레슨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 뭐 약간 야매라든지 뭐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도 있고 어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르치는 이 화성학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저의 노하우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협지에 보면은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죠. 저는 어디까지나 사파의 무공을 전수한다는 거 조금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강의 대상 글씨가 아주 조그맣네요. 글씨를 좀 키울게요. 자, 일단 강의 대상은 뭐 당연히 화성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겠죠. 자, 연령대는 중학생에서 성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학생도 사실 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더 어린 친구들은 뭐 처음부터 화성학 이런 거 하기보다 악기를 다루고 뭐 노래를 하고 뭐 랩을 하고 이러면서 음악을 접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대상을 중학생 이상으로 정한 것도 있고 제가 또 언제 쌍욕을 하거나 음담 패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범위는 일단 당연히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초부터 그 다음에 실용음악과 같은 데서 이제 전공자가 배우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성학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정말 굉장히 학술적인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 가요에 사용되는 범위의 화성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된 취지.
강의 취지는 뭐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제 음악이나 뭐 레슨 이런 거 홍보, 그다음에 유튜브 수익 굉장히 현실적이죠. 뭐 외국에 사시는 분들, 지방에 사시는 분들, 뭐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제가. 자, 어디까지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올리면 막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막 많이들 보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안 보는데 뭐 조금 계신 분들이라도 조금 리액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학에 대해서 조금 질문들을 할 법한 내용들을 조금 추려봤어요. 제가 실제로 뭐 레슨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화성학에 관해서 자주 묻는 질문. 자, 1번. 음악을 하려면 화성학을 꼭 배워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음악을 한다는 거에 기준을 조금 어디다 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음악을 즐기고 뭐 만들고 뭐 어쨌든 뭐 전문적으로 하든 취미로 하든 안 하든 뭐 즐기면서 하는 게 좋겠죠. 뭐 계속 즐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음악을 하려면 화성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작곡을 하기 위해서 꼭 화성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성학은 말 그대로 화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만 혹은 더 잘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 뭐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곡을 하면 화성학을 무조건 해야 한다. 일단은 아닙니다. 장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뮤지션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음악이나 이제 힙합 같은 그런 장르 중에 화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화성적인 고급 테크닉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막 되게 어렵고 막 그런 화성학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반대로 화성적인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게 별로 막 어렵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음악을 언어 배우는 과정이랑 조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어, 모국어도 쓰고 이제 영어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에 사는 흑형한테는 영어가 모국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음악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이 자신의 모국어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옆집에 가면은 막 색소폰 불고 있고 막 집에 거실에 막 피아노를 계속 뭐 막 큰오빠가 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음악이 모국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화성학 안 해도 됩니다. 막 재즈 뮤지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음악을 외국어처럼 배운다. 이제 나이 먹고 배우시는 분들 혹은 뭐 그런 어렸을 때부터 배우긴 했지만 그런 모국어까지는 못된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 음악을 배우는 방법이 있겠죠. 꼭 그렇게 배우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 분들은 화성학을 하게 되면 영어로 치면은 이제 알파벳 외우고 뭐 문장 구조 파악하고 단어 외우고 이런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이 먹고 배우더라도 꼭 글로 안 배워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태원에서 한 20년 동안 장사를 했다. 이런 분들 영어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다르게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만들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가 돼야 그렇게 되냐면 뭐 기타를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 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계속 기타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들은 이제 뭐 멜로디, 코드 이런 거 그냥 바로 따라 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화성학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예, 뭐 그런 분들은 어차피 강의도 안 보시겠죠. 자, 그리고 또 화성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기로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외국어랑도 제가 말씀을 비유를 조금 드렸는데, 이 음악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크리에이터가 있죠. 창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퍼포머가 있죠. 스펠링 이게 맞나요? 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공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수, 연주자, 뭐 연주자도 공연에서 이제 연주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이쪽에 가깝겠죠. 그리고 작곡가면서 공연은 안 하는 사람, 편곡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이 크리에이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화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로 치면은 글을 배우는 과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가수라면 노래를 잘하는 게 제일 강점이죠. 화성학을 잘하는 것보다 연주를 잘해야 되고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이 퍼포머들은. 그리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짜여진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은 좀 더 화성학을 써먹을 건덕지가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꼭 이렇게 이등분 되는 게 아니고, 꼭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 크리에이터랑 퍼포머랑 같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본인 하는 음악이나 뭐 성향이나 뭐 취향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서 화성학을 할지 말지를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성학 어렵지 않나요? 자, 이 질문도 좀 많이 들었는데, 화성학이라고 하는 게 일단 끝에 학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입니다, 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수학, 물리학, 역학은 안 배우는 분들이 많긴 한데,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학문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학자들이. 그러니까 정리가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로 내 음악에 갖다 쓰냐,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거고, 배우는 거를 자체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느 범위냐고 했냐면 가요에 사용되는 범위라고 했죠. 여기까지 배우는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의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비유를 하자면, 어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공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 대학 수학, 공업 수학, 연력학, 유체역학, 뭐 기구학 이런 거 배우죠. 그리고 뭐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재즈와 성악, 가요에 쓰이는 범위의 재즈와 성악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중학교 2학년 수학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들을 배워보고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제 생각이니까 동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중학교 2학년 수학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수학이랑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수학을 앞에 산수를 모르면 수학을 못 하죠. 그리고 수학 앞부분의 이론을 잘 모르면 뒷부분까지 조금 배우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진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뭐 도형의 닮음, 2차 방정식, 뭐 확률 이런 거 나옵니다. 확률 되게 어렵죠, 문제 어렵게 내면. 그러니까 뭐 화성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까지 배우는데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배우는 거 기준이고, 그리고 재즈 화성학 기준입니다. 전통 화성학은 양이 많아서, 그리고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좀 있어갖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화성학 배우면 작곡할 수 있나요? 자, 기본적으로 화성학을 배우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당연히 음악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겠죠. 근데 기타를 잘 치고 싶으신 분,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신 분, 뭐 드럼 잘 치고 싶으신 분이 화성학 배우진 않겠죠. 물론 전공생들은 배우긴 배웁니다만, 기본적으로 화성학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작곡을 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답을 조금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대답은 노입니다. 노. 자, 왜 그러냐면 화성학을 배운다고 작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를 흥얼흥얼 거려서 한 마디 한 2초짜리가 됐다. 그것도 작곡이에요. 대신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관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거지. 화성학을 배운다고 해서 작곡을 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화성학 잘하면 기타 잘 칠 수 있나요? 이 질문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데 좀 더 멋있는 코드웍을 하고 싶고, 더 멋있는 리하모니제이션을 하고 싶고, 더 멋있는 보이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화성학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기타를 별로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화성학만 잘한다고 기타 잘 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곡도 마찬가지예요. 작곡을 잘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작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성학을 배워서 작곡의 이제 퀄리티를 올릴 수는 있죠. 그래서 질문과 답변이 조금 애매하지만, 화성학을 배운다고 못하던 작곡을 갑자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화성학을 안 배운다고 작곡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곡의 제일 좋은 방법은 작곡, 그리고 연주의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은 연주라는 걸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듣는 분들이 남자분이 많을지 여자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남자분이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작곡가가 남자가 훨씬 많으니까. 축구로 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축구 선수라고 할게요. 축구 선수가 아니고 축구를 이제 막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슛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시합 끝나고 혹은 남아서 막 연습을 하겠죠. 슛 연습도 하고 패스 연습도 하고 드리블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경기를 뛰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 슛 다 배우고 패스 다 배우고 뭐 드리블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언제 경기 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악보를 꼭 볼 줄 알아야 하나요? 자, 악보에 관한 이 뭐랄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이것도 대답이 노입니다. 노. 자,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악보를 본다라는 개념을 조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어렸을 때 막 피아노 학원을 저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만,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악보를 보고 실시간으로 연주를 해야 악보를 본다라고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실시간으로 하는 능력은 없어도 돼요. 작곡가는. 작곡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작곡하는 분들은 실시간 연주 능력은 없어도 돼요. 근데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많은 음악이 악보라고 하는 이 포맷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음악을 이제 잘 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보법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악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악보는 음악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텍스트랑 기호로 종이에다 적어낸 거죠. 그러니까 음악에 있는 정보를 문서로 만든 게 악보예요. 자, 과거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주고받은 건데, 이 방법이 뭐 텍스트를 이용한 방법 중에서는 제일 효율적이니까 지금까지 쓰겠죠. 근데 이 악보라고 하는 거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음악의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노트 하나도 음색이 다르고 연주 방법,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발음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배음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정보를 악보로 담을 수가 없을 뿐더러 어, 그 방법이 지금은 음악을 전달하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음악을 파일로 건네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그 음악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악보는 전혀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세션한테 이제 기타 뭐 연주자, 뭐 피아노 연주자 이런 사람들을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션한테 악보를 주는 게 기본 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줘야 되는데 되게 쉬운 뭐 스트럼 패턴이나 뭐 그런 거를 연주할 때는 코드만 줘도 돼요. 그러니까 뭐 뻔한 포비트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악보로 다 안 그려줘도 되고, 그려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코드만 있으면 알아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뭐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 클래식 쪽 대학교에 보면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막 악보 이쁘게 쓰고 그리고 이런 거를 막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그 방법도 뭐 나쁘지 않지만, 뭐 제 수업에서는 악보를 실시간으로 연주하는 능력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룰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쭉 올릴 건데, 이 강의를 보면서 화성학 공부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학을 이제 배우려는 사람들 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음악을 당연히 잘하고 싶은 분들이겠죠. 화성학을 배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들은 뭐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자, 화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다 보니까 종이랑 펜으로 이렇게 수업을 많이들 하는데, 물론 저는 동영상 강의니까 소리를 들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치만 본인이 혼자 공부하고 뭐 복습하고 그럴 때 꼭 소리를 자기가 연주를 하든 뭐 DAW에다 미디 노트를 입력해서 들어보시든 소리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뭐 화성학 강사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화성학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화성학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화성학을 추가로 배우는 건데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곡을 잘 쓰고 싶으면 곡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연주를 잘하고 싶으면 연주를 쉬지 않고 계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화성학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화성학 하나만 배워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충분히 이해가 간 다음에 다음 파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수학이랑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가 화성학 독학하다 때려친 친구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기초를 제대로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뭐 피드백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양으로 어느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본인이 기준을 잘 못 잡을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갔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를 뭐 몰아서 보시거나 막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뭐 자세히 좀 확실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배우는 게 있고 익히는 게 있죠. 그 옛날 누가 그랬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랑 익히는 거는 다른 겁니다. 화성학을 배운다. 배우는 건 빨리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우는 게 좋죠. 근데 익히는 거는 빨리라고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익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읽다의 사동형인가요? 예. 제가 마지막에 문학 전공이긴 한데 문법엔 좀 약해서 자, 어쨌든 익숙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익히다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빨리 배우되 이거를 이제 화성학에서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계속 써먹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그나마 조금씩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은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뭔지 배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앞부분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거를 멋있게 써먹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익혔는지의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다른 뮤지션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리고 뭐 피아노로 해보고 기타로 해보고 뭐 편곡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이제 천천히 자기게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화성학에 대한 뭐 공부하는 법이라기보단 오해에 가까운 내용인데 화성학은 기본적으로 정답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배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화성학 쪽에서는 조금 접근이 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바로크 시대 음악이에요. 그럼 바로크 시대 음악을 재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될 게 조금 생기겠죠. 근데 대중음악은 뭐 옛날 음악을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듣고 좋으면 장땡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 이래라 저래라에 대한 답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답은 언제나 뮤지션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 G7 코드를 썼는데 그 다음에 D 마이너로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가고 말고 되고 안 되고는 본인 마음이에요. 그게 요즘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화성학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은 항상 본인이 내린다는 거. 그리고 화성학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정말 정해져 있는 법칙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석 도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희열의 음악을 딱 듣고 화성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처럼 화성을 쓸 건지 말 건지는 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희열이 되게 좋다. 그러면 따라할 수도 있고 유희열이 저렇게 이미 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항상 본인이 내린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화성학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 뭐 그 안에 갇힌다느니 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뭐 나는 음악의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아. 틀을 깨는 음악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틀이 어디까지인지 틀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학을 배워서 만약에 그 안에 갇혔다. 그러면 그게 화성학 잘못입니까? 그 머리 나쁜 사람 그 본인 잘못입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정말 잘못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화성학을 배운다고 그 안에 꼭 가치라는 법은 없어요. 화성학이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갇힐지 말지는 본인 마음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뭐 축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 감독이 어 상대편 공격수가 빠르니까 옵사이드 트랩을 걸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비수가 옵사이드 트랩을 거는데 스로인 하고 있는데 걸고 있어요. 그게 감독의 전술 잘못입니까? 예, 축구 룰도 제대로 모르는 선수 탓이죠, 그건. 예, 딱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곡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를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화성학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배우면 유리한 이제 도구입니다. 화성학은. 그리고 반대로 저 뮤지션 화성학 모른다던데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이 모국어인 사람 혹은 특정 장르만 하는 사람. 근데 뭐 발라드 같은 음악을 만드는데 화성학을 모른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그 사실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니까 그게 막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100명의 작곡가가 있으면 99명이 다 할 수 있는 화성학을 일부러 한 명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성학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화성학 그거 꼭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리고 나는 틀에 갇히기 싫어요. 저 사람은 안 한다던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음악하면서 이제 전자음악이라고 해볼까요? 전자음악을 잘 하려면 일단은 신디사이저를 잘 다뤄야 되고 사운드에 정말 미친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자음악은 믹싱을 이제 갖다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믹싱까지 그러니까 사운드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음향학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수많은 이펙터 사용법, 웨이브 편집법 이런 거 막 다 하고 거기다가 뭐 조금 진보적인 음악이다 보니까 막 새로운 거를 찾게 되죠. 새로운 거를 찾으려면 기존에 있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어 전자음악도 뭐 어쿠스틱 하다가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음악을 잘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배워야 될 거, 배운다기보다 익혀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노가다로 이제 막 파야 될 것들, 그것들보다 화성학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뭐 연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 연주자들 있죠, 세션들. 그 사람들이 치는 거 흉내라도 내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 작곡, 멜로디 쓰는 법 이런 거 배우려면 화성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멜로디 흥얼흥얼해서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곡법이라고 있어요. 작곡법을 배우려면 화성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음향학은 말 그대로 음향에 관해서 다루는 학문인데 지금은 물리학의 아마 한 갈래로 돼 있을 텐데 그냥 거의 수학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향학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화성학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크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부감이 있으면 뭐 물론 안 해도 되고요. 안 하면 되죠, 뭐. 그러면 음악을 모국어로 만드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어 화성학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기초 부분을 조금 충실히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를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원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안내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숫자 붙여서 뭐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자, 제가 이 강의를 뭐 언제 찍어 봤겠습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스크립트를 안 짜다 보니까 뭐 내용이 좀 중구난방이 되고 그렇긴 한데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도 안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갖다 로고 넣는 정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내용에 실수가 있거나 좀 중구난방이 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오프라인 레슨을 받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제 블로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메일 주소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메일 주소가 아주 정직하죠. mail@bonik.me입니다.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거나 혹은 다음 시간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 그때 참고를 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질문뿐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사연이나 뭐 피드백 아무거나 주셔도 되고 뭐 PPL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힘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같은 거 눌러주시면 아주 힘이 많이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일단 강의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진도를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